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는 일종의 재테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암호화폐이다. 암호화폐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크립토와 통화란 뜻을 가진 커런시의 합성어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쉽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상자산, 즉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거래자의 거래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거래 장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알아보기 이전에 화폐를 설명하려 한다. 화폐란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교환, 유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는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권자가 존재하며 화폐에 대한 액면가를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화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암호화폐에 주목하는가? 2017년 최초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의 중심이 되었다. 짧은 시간 내에 가격이 급등하는 암호화폐들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뉴스와 방송에서도 암호화폐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슈가 된 방송으로는 SBS의 시사 프로인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방송에서 23세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 2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30억 원을 벌었다고 발언하는 장면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크게 이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몇몇의 성공적인 투자담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다. 이러한 관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부정적 입장을 밝힌 사람들을 살펴보자. 2021년 2월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를 내재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취급하며 암호화폐의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에 대한 대출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 안정의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1년 4월 29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암호화폐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 주가 인덱스 5일 등과 달리 암호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눈먼 투자라고 평가했다. 2021년 5월 1일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암호화폐의 성장이 문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한 번 더 밝혔다. 그러한 이유로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환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암호화폐에 대한 액면가를 보장할 수 없다.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다. 둘째,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용화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없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들을 살펴보자. JP모건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를 사기라며 비난하는 입장이었지만 2020년 11월 한 컨퍼런스에서는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이 돈을 저렴하게 옮길 수 있게 해준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JP모건에서는 2021년 여름까지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1년 2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암호화폐 중 하나인 도지코인을 언급했다. 4월 28일에는 자신을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지칭하며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글들을 게시했다. 또한 2021년 2월 테슬라의 비트코인 약 15억 달러 매입 사실과 추가 투자 의향을 밝힌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치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암호화폐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기업 실적 제고와 개인 투자자의 투자 가치가
입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암호화폐가 현금성 통화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입장들 가운데 과연 각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면 중국과 터키는 암호화폐를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였다.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가 나왔으며 프랑스는 암호화폐 공개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법률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방정부 경제수장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해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2021년 3월 말 기준 511만여 명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로 나타났으며 그중 절반에 달하는 250만여 명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다. 신규 가입자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60%를 웃돈다.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 투자자가 된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4월 27일 암호화폐를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 수익금 과세에 대한 전국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53.7%, 반대 38.3%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많은 투자자, 정치인, 전문가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22일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이며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도 손실 보호를 해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분노한 2030 세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광재 의원은 2021년 4월 26일 한 라디오 채널에 출연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투기판이 아닌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면 거대한 투기판을 공인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 아닌 화폐로 바라보며 정당한 투자로 볼 것인가?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바라보며 일종의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가? 판단은 어디까지나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의 몫이다.